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파티룸이 쇼폼으로 해서 잘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얼마 정도 벌어요? 제가 파티룸에서 쓰는 시간은 한 달에 거의 다 합쳐서 한 3, 4시간 안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15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한 개 그러면은 지점에서. 엄청 괜찮은 수익이네요. 그럼 파티룸 창업이라는 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창업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사업의 경험이 진짜 아예 없는 사람이고 그 전에 했던 사업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다 망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간대여 사업인 파티룸 스너그룸스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뭐 쇼폼 마케팅 이제 편집 뭐 그런 업체도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자우성가 본의로 활동하고 있는 그냥 이제 원하는 거 하면서 살고 있는 20살 청년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파티룸 같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파티룸 사업을 시작할 때 전에 저는 이제 부사관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사관 생활을 한 5년간 하다가 이제 시중에 좀 돈이 생겨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돈을 다 도전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재고가 있는 사업을 하기에는 뭔가 부담이 들고 뭔가 부업적인 사업이 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유튜브에서 파티룸이라는 사업을 알게 돼가지고 이거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파티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파티룸 사업한 지는 1년 전 정도에 된 것 같아요. 1년 됐어요. 그럼 파티룸 사업을 하면서 쇼폼으로 효과를 보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파티룸 창업할 당시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증금 1,0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 가지고 그냥 셀프로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를 할 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광고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그 전에 그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거의 한 3년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돈을 다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좀 했어요. 그때 이제 해외여행 유튜브를 해서 이제 영상의 파급력에 대한 걸 좀 효과를 얻고 나서 그러면 이 파티룸이라는 거를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자. 그리고 이 창업 과정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연결시켜서 보여주자. 근데 이제 그거를 쇼폼 마케팅 형식으로 짧게 편집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인스타에도 계속 업로드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파티룸이라는 게 사실 온라인 사업이어서 상위 노출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상위 노출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위 업체들을 먼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외부 트래픽을 좀 쓰다 보니까 이 네이버에서 굉장히 좋게 봐줘서 상위 노출 달성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럼 파티룸이 쇼폼으로 해서 잘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얼마 정도 벌어요? 파티룸으로요. 이제 파티룸으로 사실 얼마 정도 번다를 얘기를 하기 전에 파티룸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시간을 쏟냐를 먼저 말씀드리고 얼마를 버냐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파티룸에서 쓰는 시간은 한 달에 거의 다 합쳐서 한 3, 4시간 안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15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한 개 그러면은 지점에서. 엄청 괜찮은 수익이네요. 네, 엄청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파티룸이 잘 되는데 왜 굳이 쇼폼 회사를 또 창업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파티룸 창업 과정을 이제 유튜브로 좀 담아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제가 좀 진실되게 다가갔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사업 생촌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실제 직접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이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쇼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전달해주면 이 쇼폼이라는 거를 영상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내가 내리지 않는 이상 그 영상은 누군가 소비만 해주면 계속 돌아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쇼폼 편집 업체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질봄님 뿐만 아니라 파티룸 업체에서도 영상을 받아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쇼폼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쇼폼이 뭐예요? 쇼폼이라는 거는 그냥 되게 짧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핸드폰에서 보면은 뭐 릴스나 틱톡, 뭐 유튜브 쇼츠 같은
짧은 영상으로 저희가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딱딱딱 넘겨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파티룸 홍보를 하는 숏폼은 어떤 영상이에요? 저는 사실 파티룸 홍보를 할 때 이 공간이 이쁘다 막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는 저희 파티룸 링크를 걸면서 제가 파티룸 창업한 과정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실제 그 고객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다른 분들이 트래픽을 유도를 해서 넣어줌으로써 상위 노출에 도움을 이끌었고,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저희 공간을 좀 노출을 시켜가지고 저희 파티룸 공간을 뭐 3초에서 4초 내지 컷으로 잘라서 총 7컷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공간 자체를 보여줬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숏폼을 보고 진짜로 방문해주신 고객님들도 많았나요? 네. 그 파티룸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쇼폼을 통해서 예약했다는 걸 확인할 수는 없는데,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가 보면 이제 유입 채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입 채널에 보면은 그 제가 이제 초창기에 유튜브 조회수나 뭐 인스타 조회수가 잘 나왔을 때 당시를 말씀을 드리면 거의 한 달에 300회 정도 외부 유입 채널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구독자분이 예약 주신 것도 뭐 한 10건 정도는 되는데, 이제 그 외의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예약을 했다는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외부 트래픽을 거의 한 달에 300건 정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 숏폼 마케팅을 왜 잘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지금 사업을 오래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결국에는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다들 그냥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아서 저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숏폼 중에서도 파티룸 숏폼은 만들기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 축에 속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럼에도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업주들조차도 잘 안 하나 봐요. 네, 실제로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꿀이죠. 왜냐면은 그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업주분들이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변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대로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파티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신생 사업이어가지고 새롭게 치고 올라온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은 초기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어서 장사가 잘 됐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이제 새로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쇼폼 마케팅이라는 걸 활용해서 같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움직이지 않고 저는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싸움이 이렇게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파티룸 창업이라는 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창업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사업의 경험이 진짜 아예 없는 사람이고 그 전에 했던 사업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다 망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부사관을 전역하고 나서 그 쇼핑몰 사업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옷을 판매를 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사입을 해와서 이제 재고를 잔뜩 쌓아두고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게 돈을 많이 번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무런 그런 전략도 없고 이런 뭔가의 그런 것도 없이 했었는데 옷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똑같은 티셔츠가 한 10개, 20개씩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럼 그때 돈도 좀 날리신 거예요? 돈도 꽤 많이 날렸죠. 뭐 그 당시에는 그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지금 초기 시장에 들어가 있는 파티룸 사장님들처럼 저도 그냥 돈을 다 누군가한테 주고 쓰고 하면은 그게 알아서 광고가 되고 알아서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쇼핑몰 마케팅 할 때 광고 대행사 분들한테 또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고, 뭐 재고 같은 것도 그쪽 사입하시는 분들 쪽에서 좀 많이 떼갖고 가면 싸게 해주신다 해가지고 많이 사온 적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돈 좀 많이 날렸었죠. 얼마 날렸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얼마 날렸는지 일단 이거는 원래 말씀드리면 안 되긴 하는데, 광고 대행사 쪽에서 당한 거는 한 2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입업체 쪽에서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그 사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소량으로도 주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판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한 100만 원어치 사갖고 와가지고 그 맨투맨 똑같은 티셔츠가 이제 집에 거의 한 재고로 따지면
한 50개, 60개가 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팔리니까 가족들 나눠주고 친구들 나눠주고 이제 거의 뭐 동창 이 그 클럽 T가 된 거죠. 아, 바로 성공하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실패들도 있기는 하셨네요. 네, 너무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전에 여행 유튜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사실 저는 되게 그 갈팡질팡한 사람이에요. 그 진로에 대한 것도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민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 안 했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놀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부사관 생활하면서 돈을 좀 모으고 나서 이 돈 가지고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라고 해서 전역을 하고 뭔가 그 해외여행 유튜브 이제 1세대 분들 있잖아요. 뭐 그 빠니버틀님, 뭐 곽티브님, 뭐 원지하루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아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나도 저거 할 수 있겠다. 왜 저 사람들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다 한 다음에 이제 고프로 한 대 사들고 그리고 노트북 한 대 사들고 그리고 그냥 무작정 유럽행 티켓을 끊어가지고 해외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여행 유튜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좀 제가 경험했던 거는 그 목표 자체가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정말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그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 유튜브 할 때 당시는 좀 어떻게 말하면 좀 그 과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그 곽튜브님이 구독자 3만 정도 하실 때 곽튜브님이랑 저랑 같이 제가 이렇게 곽튜브님 구독돼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구독자가 한 달 만에 한 5천 명 넘었고 조회수로 따지면 뭐 거의 한 10만, 20만씩 계속 나왔었어요. 이제 곽튜브님을 보면 그 당시엔 뭐 그 조회수가 막 2만, 3만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뭔가 뭐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이거 됐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계속 하던 중에 뭔가 이런 번아웃이 온 거죠.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여행을 하는 것도 보여주자 이랬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 여행을 하는 순간 내가 이거 보려고 너 구독한 줄 알아? 빨리 해외로 나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해외 유튜브를 좀 자연스럽게 접게 됐어요. 저랑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19년도에 그 유튜브를 했다고 했잖아요.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유튜브를 했는데 이게 사실 역캠형 유튜브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런 수영이나 낚시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취미다 보니까 일단 여자면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바다 수영하는 거 누가 이겨요? 국내에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쵸. 뭐 노출도 있는 옷도 좀 입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회수도 엄청 잘 나오고 라이브 하면은 뭐 수천 명 들어오고 슈퍼챗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저는 원래 그런 야외 활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쩌다 한 번 해서 재밌는 거지. 제가 그 수영하면서 방송하려고 가니까 같이 간 사람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만 해야 되고 그리고 구독자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원하는데 이게 뭐 날씨도 봐야 되고 물때도 있고 제가 그냥 맨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뭐가 또 있을까 해서 먹방도 라이브 방송도 술 방송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지속성에 있어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만큼의 지속력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뭐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가지고 또 애기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게 됐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영상 송출에 대한 파급력을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에 송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뭐 수십만 회, 백만 회 영상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게 정말 몇십 회, 몇백 회만 나오더라도 내 컨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걸 봐준다는 거는 엄청나게 타겟 공략돼 있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점에서 또 숏폼 마케팅을 또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와 정말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영상 파급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해외여행 유튜브를 이제 준비할 당시에 그래도 뭔가 여행을 하면서 이 유튜브 편집이라던가 업로드를 하는 걸 좀 단련을 하자 생각을 해서 제주도를 걸어서 한 바퀴 돌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를 가서 영상 올렸는데 그 당시 영상은 조회수가 뭐 한 300, 400밖에 안 나왔었는데
이제 영상을 어느 날 제주도에서 올렸는데 갑자기 친구가 댓글을 단 거예요. 저랑 엄청나게 오래된 이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인데 야 누구 누구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영상 파급력이라는 게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우리 곁에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예전 같았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1박 2일을 보고 똑같이 무한도전을 보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네. 다 같이 토요일 날 그거 보고 다음 주에 학교 와가지고 다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한테 맞아요. 좋아하는 유튜버 뭐냐고 물어보면은 다 달라요. 진짜 다 다르고 보는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서로 다른 인플루언서를 좋아하고 다른 방송을 보고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고니님이랑 저는 메가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저 생각에는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에는 충분히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가 인플루언서 뭐 수십만 구독자 가져가지고 정말 말 하나로 물건을 막 팔게 하고 뭐 품절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뀔 정도는 구독자 1000명이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해외 유튜브를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파티룸 유튜브를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파티룸 시장이 아직 그렇게 국내에서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유튜브를 해서 알렸기 때문에 그 어디 파티룸이든 뭐 금호동 고니, 뭐 자우성가 고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기 안에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여기 어디 반장, 어디 통장 정도만 되면은 아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유튜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파티룸을 창업하는 과정을 이제 유튜브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 파티룸 창업 과정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파티룸을 이제 오픈을 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운영 전략, 뭐 가격을 이렇게 변동하니까 가격 이렇게 오르더라. 뭐 이런 걸 다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파티룸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스로 생각했죠. 내가 파티룸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짬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알려달라고 하니까 가서 알려줬죠. 처음에는 그냥 가서 어떻게 보면 무료로 그냥 봉사를 해드렸죠. 근데 이제 갑자기 저희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바보 아니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사람들이 도와달라는데 도와준 게 뭐 잘못됐어 이러니까 야, 너가 알려준, 너가 그리고 경험했던 그런 지식들을 누가 공짜로 알려준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가가지고 이제 너가 컨설팅 해주겠다고 하고 비용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그때 생각이 되게 닫혀 있었죠. 그래서 근데 밑자야 본전이다 하고 영상을 통해서 제가 파티룸 오픈하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매물 보는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하는 순간 이제 그 영상을 올린 순간부터 메일에 진짜 하루에 10통씩 메일이 오는 거예요. 파티룸 오픈해달라, 파티룸 도와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제가 그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자랑은 아니지만 파티룸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러 다녔을 때는 월 수익이 거의 1000만 원을 그냥 이렇게 번쩍 오르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내공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랑 이제 파티룸을 같이 오픈하는 걸 원해서 제가 만든 브랜드로 해서 파티룸을 오픈을 해서 지금 파티룸이 6개 정도 생겼어요. 와, 정말로 인생이 바뀐다고 말할 정도의 파급력이네요. 이거는 진짜 인생이 바뀔 정도죠. 그럼 파티룸 하는 분들한테는 고니님이 이렇게 인플루언서신 거네요. 이게 좀 민망하긴 한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제가 신사임당이고 자청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그분들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내가 그 정도 수준인가 이쪽 업계에서?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유튜브를 쳐보면 파티룸을 쳐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파티룸 해가지고 또 수입도 많아지고 하니까 뭐 가족들이나 이렇게 뭐래요? 사실 그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20살, 아니 25살 때부터 이제 잘 다니던 이제 군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군이라는 게 좀 좋은 그냥 직업이라고들 많이들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제가 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뭐 쇼핑몰 사업도 해보고 저 아프리카 BJ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해외 유튜브도 하고 뭐 캠핑 유튜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갑자기 딱 이렇게 터지는 거 보니까 그 약간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 너 될 줄 알았어 갑자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또 계속 카메라 앞에서 이 영상으로 뭔가 해야겠다 이 생각은 계속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왜 그냥 멀쩡한 직장 다니지 왜 무슨 유튜버 하려고 하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겠네요. 맞아요. 야, 유튜버를 그냥 아무나 하는 줄 아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사실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재밌게 이렇게 좀 활발한 성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카메라를 켜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놀림도 당했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제 영상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따라해요. 막 그대로. 초기에는 이제 제가 유튜브 초창기 했을 때는 뭐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제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는데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근데 그거 참고 어쩌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직원이 된 거죠. 놀리던 친구가 저의 직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티룸 계속 오픈하시는 거예요? 사실 좀 파티룸 사업을 좀 해보면서 좀 거만하게 한번 말을 드려보자면 내 한계치가 파티룸은 사실 상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파티룸 상품 자체가 굉장히 적어서 이 상품을 저는 항상 솔드아웃을 시키는데 내 한계치가 과연 이 파티룸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파티룸은 그 한계가 매우 딱 명시되어 있는 사업인 게 딱 시간을 파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복제를 할 수가 없어서 파티룸을 더 오픈하는 것보다 그럼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걸 해보자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파티룸은 그냥 제 어떻게 보면 그냥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가지들을 지금 열심히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고생만 하던 고니님처럼 성공은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그런 분들한테 나는 뭐 대단한 성공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떤 메시지를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예전에 신사임당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욕도 많이 먹고 근데 그 말을 한 시점부터 저는 그 신사임당님이 되게 파급력이 세졌다고 생각을 한 게 지금이 그 단군 이래 최초로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 솔직히 그 당시 얘기를 들었을 때 전 약간 손가락질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인 게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조차 그냥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월급이라는 마약에 갇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자기의 그 허들을 그냥 내려놓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그냥 도전해보는 거.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야, 유튜브 나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다 그렇게만 물어보고 하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진짜 되게 간단하게 영상을 이렇게 핸드폰 켜놓고 자기가 그냥 소주 한 잔 먹는 것만 찍어서 올려봐도 저는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인생의 모토가 있는데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 이제 새겨져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 문구가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순간을 소중히 해라 이런 문구인데 과거를 다시 돌아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미래도 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유튜브로 한 편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으면 8월 19일 오늘을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였기 때문에 유튜브로서 막 100억을 벌어보자 막 엄청난 성공을 해보자가 아니라 자기를 기록해보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꼭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